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마음 한구석은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. 그쵸? 우리가 쉬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온 심상치 않은 소식들 때문에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 소식들이 당장 내일 열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생존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당장 내일 아침 9시 시장이 문을 열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말 그대로입니다. 국내 증시가 푹 쉬고 있던 그 연휴 기간에 저 멀리 중동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. 그리고 이 소식이 잠자고 있던 국제 유가에 제대로 불을 붙여버렸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대체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, 그리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건지 말이죠. 이번 사태가 그냥 흔한 중동 분쟁이 아닌 이유는요, 바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입니다. 이건 단순히 싸움이 났다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확전의 공포를 키우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중동에서 날아온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에 태풍을 몰고 오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 흐름을 보세요. 먼저 미국이 딱 끼어드니까 중동의 긴장감이 완전히 최고조로 치닫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전 세계 기름값의 생명줄,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거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기름값이 오르면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납니다. 이제 금리 좀 내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격이죠. 이 모든 부담이 결국 고스란히 우리 주식시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 딱 이런 구조예요. 자,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뭘까요? 그건 바로 패닉 버튼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.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분석 모드로 들어가야 해요. 왼쪽을 보세요. 남들 파니까 나도 판다. 이게 바로 패닉셀링, 공포의 투매죠. 이건 그냥 내 손으로 손실을 확정짓는 정말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어요. 왜냐? 연휴 동안 쌓인 악재 때문에 개장 초반에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데 이게 만약 잠깐의 충격이라면 그냥 헐값에 내 소중한 주식을 넘기는 꼴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, 이성적 분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. 시장의 대가들이 늘 하던 말이 있죠. 위기는 곧 기회다. 모두가 공포에 벌벌 떨 때 준비된 사람 눈에는 이게 기회로 보인다는 겁니다. 어쩌면 지금이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점검하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요. 자, 그럼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 보죠. 이렇게 시장이 마구 흔들릴 때 내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방패, 즉 해치 전략은 과연 뭘까요? 이번 위기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답은 꽤 명확합니다. 가장 확실한 방패 2개. 첫째는 기름값이 오르면 바로 웃는 정유주, 그리고 둘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주목받는 방산주입니다. 이게 왜 그런지 아는 게 정말 재미있는데요.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르기 전에 사둔 싼 원유가 있잖아요. 그게 갑자기 비싸지면서 재고평가 이익이라는 보너스가 생겨요. 또 기름값이 오를 때 제품 가격은 더 빨리 올리거든요. 여기서 생기는 정제 마진도 엄청나고요. 특히 S-오일처럼 정유 사업에 집중하는 곳들은 그 효과를 정말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.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. 중동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가 우리도 국방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각국에서 무기 주문이 늘어날 수 있겠죠? 이미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수주잔고도 빵빵한 우리 K 방산 기업들한테는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내일 아침 당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임 플랜.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당황하지 않게 시나리오 2개를 딱 준비해드릴게요. 첫 번째 시나리오. 개장하자마자 확 밀렸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쭉 말아올리는 그림이 나온다? 이건 너무 과하게 빠졌구나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. 바로 이럴 때가 우량주를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박앤세일 기회입니다. 자,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. 유가는 계속 오르고 시장은 영 힘을 못 쓰고 빌빌거린다? 이럴 땐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. 일단 현금을 꽉 쥐고 아까 말했던 정유, 방산주 같은 방패로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,
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번 위기를 진짜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죠.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주식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. 정말 온갖 충격과 악재가 있었지만 결국엔 다 이겨내고 우상향해 왔습니다. 중요한 건 리스크 그 자체가 아니에요. 그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하느냐, 바로 이겁니다. 준비된 투자자에게 시장은 언제나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개장 전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.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미국 선물 시장이랑 유가 흐름 꼭 한번 보시고요. 내일 아침 9시 땡 하면 돈이 정유주랑 방산주 쪽으로 쏠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제발 공포에 질려서 오랫동안 가져갈 좋은 주식을 던지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. 결국 주식시장에서 공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. 모두가 공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바로 이성적인 분석과 준비된 전략을 선택하는 것. 그것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진정한 투자자의 길이 될 겁니다.